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시작할까요? 네, 뜨거운데 더 뜨거운 좀 소식이 되겠습니다만 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짚어보겠는데요. 네. 7월 30여 대의 BMW 화재가 불거지면서 자동차 화재 의식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소방청에 따르면요, 지난 2015년 차량 화재는 5,030건이고요. 승용차가 무려 2,130대나 됩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도 5,009건 중에 2,205대가 승용차였고요. 또 4,971건이 발생됐던 2017년 승용차 수는 2,205대. 그리고 올해죠. 7월까지 2,695건의 화재에서 무려 1,329건이 승용차였던 만큼요. 이젠 생각을 바꿔야 할 중요 과제, 이런 대책을 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차량 화재가 뜨거운 감자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폭염만 해도 대형 타이어 파열 사고가 가장 위험했는데 네. 올해는 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점검을 받지 않은 차의 운행 금지령을 내려서 국민을 안전시켜보려는 국토부 생각과는 달리 네네. 점검을 받았던 BMW에서 화재가 또 발생되다 보니까요. 계속 타고 있는 BMW 이상으로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는데요. 전천후적인 개인 생활 공간으로만 믿었던 차량에서 이렇게 발생된 화재 건수는요, 연 5,000건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네. 하루 14건의 차량 화재에 최근 BMW가 더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브랜드와 차종에 관계없는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와 경각심을 고취하는 국민의 그런 의식 전환뿐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이번 BMW 화재도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 차량 화재 대부분이 원인조차 모른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차에 주요 물건들을 보관하는 습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열이 차내를 60도 이상 가열시키면요, 이 선글라스나 안경이 표면에 코팅이 벗겨지기 때문에 보관 자체가 금물이었죠. 특히 화재 위험도 커지는 폭염 시기에는요, 가스로 충전된 제품과 전자제품은 더더욱 차에 두면 안 됩니다. 올 들어 화재 발생 39건 주인공이 된 BMW 측의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주는 EGR 밸브 냉각 장치라는 원인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만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보는 전문가들도 꽤 많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긴급 교통정보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네. 한국도로공사 트위터를 통해서 제보고요. 남해고속도로입니다. 순천 방향 하만 나들목 부근 108km 지점 갓길에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요. 주의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입니다. 하만 나들목 부근 108km 지점에 현재 갓길에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가 보죠. 네. 자, 지난 3월이었습니다. 네. 환경부 보고 후에 4월에 잦은 리콜한 것은 이미 EGR 냉각 기능이 열 충분해 이렇게 못 견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2017년에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은요, 최소 1년 이전에 준비를 했다는 시각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인데요. 네. 이는 곧 2016년경에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로 이어진다는 거죠. 집단 소송에 이어 징벌적 처벌 수위가 입에 오르내리면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연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후 약방문식의 늑당 대처 후에도요, 시한포탄 같은 화재 위험 전이 현상을 막는 데만 급급한 게 바로 우리의 국토교통부입니다. 네. 결국은 14일 운행 금지를 내렸고 어긴 소비자에게 처벌하겠다, 이런 법조항을 국민 눈앞에 들이대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책임 소지가 가장 큰 부처는 바로 국토부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매 건마다 검증하는 소규모 제작자와는 달리 이 대규모 제작자는 서류만으로 마음대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설롱버스라고 하죠. 네. 이런 사태를 당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입된 차 기준은 그동안의 전체 판매 수율을 입증하는 서류 전형 정도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속출을 넘어서 결함이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리콜 전담 부서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리 능력 부족 상태고 결국 이번 BMW처럼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14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행정지 명령권을 전수했던 지자체에 모든 권한, 위임, 즉 책임을 떠넘기는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운행 정지 명령을 어기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대국민 발표했었죠. 네네. 자, 일률 적용은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날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책임을 묻겠다지만은 네. 사용자들은 더 불안하겠는데요. 네, 이미 한 차례 이렇게 으름장을 놨었지만요. 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적용이 되면 처벌이 불가피해지게 됩니다.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어쩔 수 없이 운행하면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정비 지시와 또 운행 중지를 명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만약에 종결 후에 정부에 다시 집단 소송 보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7,000여 대가 그러니까 지금 뭐 만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절대 운행하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지난 9일이었죠. 에쿠스와 아반떼 SM5를 출동한 소방대가 25분 만에 불은 껐는데 전소가 됐고요. 네네. 자, 그런데 시동 걸린 BMW에 불이 난 자동차 화관에서는 어떻게 진화가 가능했을까요? 네, 바로 이게 퀘션 마크인데요. 네네. 불이 커지기 전인 골든타임에 소화기 세대가 협공을 했기 때문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고 또 실내가 조금 그을린 정도에서 제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 불이 전이된 후에는요. 어떤 소방차가 와도 큰 도움이 못 되는 게 바로 자동차 화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말 소화 액제 지금 자동차용에 이제 출고시키고 있는데요. 이 차량용으로는 진화 능력도 부족하고요. 또 가루 잔유물이 남기 때문에 진화를 해서 불을 끈다고 해도 이 차를 다시 분해를 해서 세척한 다음에 또 조립해야 되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도 이제 국토교통부는요, 7인승 차에 분말식 소화기를 장착 출고하는 이런 형식적 입지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짚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 징벌적 손배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이 결함과 은폐, 늑장 리콜 처벌 이런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네. 안전제도 전반 개선을 발표한 만큼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요.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분말 소화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렴한 이점밖에 없는데도 그동안 인정해왔다는 건 형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겠고요. 이번 또 화재를 통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가스상 소화액자가 충전된 그 적정 용량의 소화기로 바꿔야만 화재 때 운전자가 초기 진압 대응력을 갖게 됩니다. 승용차 화재 발생 비율이 50%를 밑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화기 장착이 배제됐던 그 이런 국토부의 지난 행태도 BMW 화재를 키웠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가장 큰 실수는 지금 말씀드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를 2년 동안이나 방치하다가 슬며시 소멸시킨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2년 동안 방치하다가 슬며시 소멸시켰는데 네. 이 소화기 세대로 불길을 잡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자, 근데 필요한 승용차 소화기 의무는 2년이나 이 책상 아래에서 잠재우다가 소멸시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를 2년 네. 동안 말장난으로 끝낸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고 네네. 말았는데요. 지난 2016년이죠. 국민안전처와 국토부는 차량 소화기를 자동차 관리법 현행에서 소방법으로 이관시켜서 5인승 이상 차량의 의무 확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는요, 슬며시 적재할 공간도 없고 또 차량 무게를 올리는 동시에 사고 때는 흉기로 변하는 이런 안정성과 국가 간 무역 마찰,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격이라든가 뭐 선진국에서나 또 해외에서 그런 것을 규정이 없다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네. 어떤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없던 이야기로 끝났다고 하니까 할 네. 말이 없어지는데요. 네. 연 5천여 건 차량 화재 방지 계획, 동조 의도라든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가 이제 불조심 표어가 필요한 게 바로 이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참으로 어이없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량용 소화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진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골든타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인화성 강한 차량을 초기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은요. 적합한 충전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온도로 가스 온도가 낮춰주고 불을 덮고 산소를 차단시키는 등의 이런 양과 또 그 액체의 관건입니다.
지난달 30일에도 22건, 31일에는요 23건의 차량 화재에 이어서 1일과 2일에도 17건과 15건의 사고가 발생된 것이 바로 차량 화재입니다. 네. 그리고 올 7월까지 발생된 승용차 화재만 1329건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자, 최근에 지금 차량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해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데요. 네. 운전자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미리 좀 점검을 한다든지. 예, 뭐 점검은 그러니까 BMW를 빼놓고는요. 네네. 물론 상시 점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때에 대비한 점검도 필요하겠지만요. 사실은 이제 화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차 출고 후에 여러 가지 장착물을 해서 배선을 건드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착을 할 때는 정확한 이제 장착할 수 있는 그 전문가들이 배선을 만져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재가 났을 때요. 소화기를 갖고 있다가 서로 이렇게 공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나 또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본닛 안에서 연기가 난다고 했을 때는 뭐 열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미 불이 붙었다면은 빨리 피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저희가 좀 대비하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